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 달부터 문제풀이가 시작이 될 건데 이 문제풀이 과정은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1단계는 진도별 문제풀이에요. 핵심은 진도별이죠.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문제형식으로 공부하는 건 맞는데 진도별입니다. 그럼 우리 기출문제를 푸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기출문제는 그냥 문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도별로 나눠가지고 매일 모의고사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의고사를 전범위로 보는 게 아니라 범위를 정해놓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수사하고 증거 파트만 가지고 문제를 본다. 그래서 이 진도별 모의고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전범위로 보게 되면 처음부터 전범위로 보게 되면 예습이나 복습을 하기 어렵죠. 특히 모의고사를 볼 때 그냥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시험을 봐보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진도별 모의고사는 미리 범위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내가 내일 시험 볼 범위를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양만큼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시험을 한번 봐보는 거야. 그 시험을 봐서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형태로 진도별로 진행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40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총 10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진도별 모의고사는 주제별로 쟁점별로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를 전부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 진도별 문제풀이의 대부분은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집을 봤던 친구들이 문제풀이를 들어왔을 때 기출문제집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이 이 문제풀이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반복을 해왔던 것을 이제 여러분이 기출문제도 여러 번 반복하면 느끼는 거 있죠. 기출문제집을 똑같은 문제집을 계속 보다 보니까 답이 눈에 보이죠. 답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내용도 모르는데 답은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는 거냐면 내가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그동안 기출문제를 많이 봐왔는데 이제 그 문제들을 다시 재구성을 할 거예요. 제가 다시 다 문제를 재구성을 합니다. 진도에 맞게. 그래서 수사증거 파트가 범위라면 수사증거 파트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모의고사 형태로 다시 재구성을 해서 한번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기출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주제별, 쟁점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의고사 형태이긴 하지만 내가 그 주제별로 이걸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쭉 수사증거 파트 관련된 것만 따로 집중해서 정리를 한번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족한 걸 모의고사 형태로 보다 보니까 내가 틀리는 게 나오거나 기출문제집을 볼 때는 내가 잘 알았던 건데 재구성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설문인데 답을 모르거나 헷갈려.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부족한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하자라고 하는 게 진도별 문제풀이의 핵심 주 내용이고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기출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도별 문제풀이와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게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인데 똑같은 기출문제집을 반복했더니 효과가 별로 없어.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자꾸 안다고 착각하게 되고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그래서 시험장 가서 자꾸 틀려.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했던 기출문제를 다시 재구성해서 모의고사 형태로 다시 한번 보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부족한 것도 다 보완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도별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기출문제 공부했던 것을 다시 진도별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걸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라는 취지가 있는 게 1단계 진도별 문제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단계가 있는데 2단계는 1단계와 다른 점이 전범위라는 게 다릅니다. 똑같은 모의고사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건 똑같은데 1단계는 진도별로 나눠서 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2단계부터는 실전처럼 봅니다. 실제 시험하고 동일한 형태, 그리고 우리가 보통 동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동일한 형태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전범위 모의고사 형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1단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진도별로 재구성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똑같은 기출문제를 전범위로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시험처럼. 그래서 또 역시 기출문제를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 하는 동안에 기출문제집을 어떻게 하나요?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기출문제에 나온 내용을 문제 풀 때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기출문제를 똑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기출문제집만 봤을 때 내가 잘 공부가 안 되니까
기출문제집은 일정 수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회독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효율성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실수하거나 헷갈리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진도별로 한번 봤으니까 이번엔 전범위로 한번 더 보자. 그래서 전범위로 형태로 또 하고 그걸 모의고사 형태로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간 재고 그래서 40문제 똑같이 시험처럼 보고 그다음에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기출문제를 실전 형태로 재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보는 걸 극대화를 한다는 말을 그리고 약점을 보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아까 진도별로 이게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그럼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면서 기출문제집을 봤을 때 헷갈리거나 부족한 것을 진도별 모의고사로 하면 많이 보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진도별 모의고사로 봐도 또 부족한 게 뭐가 있냐면요. 진도별은 그야말로 주제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주제만 공부할 때는 아는 내용이 전범위로 보게 되면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헷갈리게 되고. 왜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앞에 공무집행방해지만 볼 때는 내가 풀 수 있었는데 위계항 공집방에 가버리면 이 공집방이와 위계항집방이 서로 헷갈려 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진도별로 봤을 때는 맞췄던 것을 전범위로 가면 틀리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주제를 정하고 공부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도별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보완을 했지만 전범위 형태로 해서 진도별 문제 풀이 때 발견해내지 못한 약점을 전범위로 보면 또 거기서 또 새로 헷갈리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또 한 번 보완을 해서 정말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중요하죠. 기출문제집을 그냥 돌린다. 그거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만 보면요. 눈에 익었을 뿐이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 답이 보여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통틀어서 뭐 한 1000문제 이상 되는 거에서 5개 틀리는 사람이 실제 시험장 40문제 중에서 10개를 틀리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출문제를 회독을 일정 이상 회독되면 꼭 회독은 필요합니다. 회독은 필요한데 그 회독이 일정 이상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학습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문제를 재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시험처럼 한번 다시 보면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다시 한번 그걸 제대로 알리는 것. 그래서 기출문제 학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우리 문제풀이고요. 이게 진도별이 있고 그 다음에 전범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 2단계는 전범위를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난이도도 비슷하고요. 시간 분배도 똑같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OMR 마킹도 실제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마킹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연습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이 전범위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전범위 문제풀이는 실제 시험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취약한 거나 부족한 것을 기출문제 중에 내가 시험장 가서 틀릴 만한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시험에 틀리지 않도록 하자라는 취지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가 있는데 3단계는 마무리 특강이라고 해가지고요. OX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OX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미 우리가 모의고사는 진도별로도 봤고 전범위로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는 거냐면 마지막으로 핵심되는 내용만 한 번 더 빠른 시간 안에 확인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8강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8시간밖에 안 됩니다. 한 8시간 안에 형사법을 전체를 한번 다 개관하는 겁니다. 그럼 그 빠른 시간에 8시간에 개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공부처럼 뭐 이유를 설명해 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해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쭉 한 번씩.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를 해서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중요한 내용은 내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자. 이게 이해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빠른 시간 안에 이해독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 이 3단계 마무리 특강입니다. 그래서 8시간 동안 형사법 전체를 다 아우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가장 효율성 있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핵심적인 내용만 골라가지고 하는 게 이 3단계 마무리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뭐 찍기 특강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보통의 찍기 특강은 사실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가 없죠. 극히 일부만 얘기하고 여기서 나오고 안 나오면 마는 게 찍기 특강인데 우리 3단계 마무리 특강은요.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개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때 다 확인해요. 그래서 사실 3단계 마무리 특강에 나오는 내용만 알아도
합격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봐서 안 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1단계도 하고 2단계도 하고 3단계도 하는 것이지 내용상으로는 별로 부족하지 않다. 이걸 아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를 1회독, 짧은 시간 동안 1회독 하는 게 3단계 마무리라고 생각하시고 이동안에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확인을 하게 돼요. 아, 맞아. 저게 저거였지. 이렇게 쭉 확인을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최종 점검의 기회가 되는 게 3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2,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1단계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심화 강의에서 기출문제를 한번 다 공부했잖아요. 기출문제를 다 공부했는데 그 기출문제 내용을 모의고사 형태로 한 번 더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출문제로 봤던 걸 다시 재구성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 복습이 이게 진도별로 쭉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한번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진도별 문제풀이는 내가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고 기출심화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진도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뭔가 있는가를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1단계를 들으면 좋습니다. 자, 2단계는 1단계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내 걸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단계에 와서는 이게 실전이잖아요. 실제 시험과 유사한 모의고사 형태로 똑같이 풀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시험에 가기 전에 사실 실제처럼 똑같이 해서 내가 또 부족한 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지금 가서 시험장에 가서 틀릴 수 있는 것들을 실제 시험과 똑같이 모의고사 상태로 보면서 부족한 걸 점검하고 그 부족한 것들을 빨리 보충해서 실제 시험에서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2단계 모의고사가 실제 전범위 형태로 동영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요. 제가 여기 지금 30점 이상 끌어올리고 싶은 수험생이라는 말도 썼지만 실제로 이 2단계 모의고사를 통해서 30점 이상 올라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2단계 때 50점 맞았던 친구들이 실제 시험고사 80점, 90점을 맞고 오는 이유가 실전처럼 보면서 부족한 걸 보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단계는 실전처럼 해가지고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마지막으로 점수를 끌어올리고 원래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도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해서 고득점을 받고 이게 2단계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뭐 특별히 대상이 필요 없어요. 2단계는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1단계와 그러면 2단계를 하나만 들어도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양이 적을 때는 제가 형소법만 따로 할 때는 1, 2단계에서 내용을 2번 중복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형사법이 형법과 형소법이 다 합쳐지는 과목이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그래도 봐야 되는 기출이 있잖아요. 순경기출이라든지 승진기출이라든지 구급 관련된 기출 정도는 봐야 되는데 그런 것만 해도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지엽적인 거 빼도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단계 때 1단계 때 그 기출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10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때 제가 좀 배분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중요한 것들은 2번 반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주제는 1단계 때만 나오거나 2단계 때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 2단계를 다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체 기출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를 다 하시면 중요한 것은 2회독이 되고 좀 그래도 덜 중요한 것은 각 1회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 2단계는 꼭 수강을 하셔야 돼요. 자, 3단계는 마지막으로 내가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정리를 하자. 그래서 헷갈리는 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지나가니까 내가 그 빠른 시간 동안에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걸 빨리 체킹해서 헷갈릴 수 있는 걸 잡아내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3단계 마무리 강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단계는 꼭 따라오셔야 돼요. 기출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1, 2단계를 따라오시는 것이 효과가 10배는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이때는 안 보셔도 돼요. 기출문제집 공부했던 거 여기서 다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공부는 지금까지 내가 혼자 했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다시 한번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재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 꼭 같이 따라오시고 3단계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한번 형사법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3단계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풀이와 관련된 커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풀이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과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회독하는 겁니다. 다만 그 회독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기존에 봤던 그 책만 가지고 보면 눈에 익혀가지고
공부가 안 되고 답이 눈에 보여버리니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재구성을 해서 회독을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회독 내지 3회독을 하고자 하는 게 문제풀이니까 이 문제풀이 때 나왔던 내용만 전부 여러분이 학습을 제대로 하셔도 수석할 겁니다. 수석. 전혀 문제가 부족하지 않아요. 대신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공부했던 게 새로 다시 그거 문제를 다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공부를 해야 되나가 아니라 내가 공부했던 걸 확인하고 내 걸로 확실히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문제풀이를 따라오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들도 많이 성적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